꼭 더 강조하거나 전할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남은 삶은 선물이야. 선물이야, 선물. 선물을 포장지를 열듯이 까듯이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해야 돼. 근데 조심조심. 이거는 완전 선물이니까 소중히 다뤄야 돼. 아하. 선물이야. 근데 아직 포장지를 다 안 깠어요. 이제 깔려고 해요. 그걸 놀랄 거 없고 긴장할 거 없고 이거는 선물이라는 거를 알고 까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폭탄인가 이게 뭔가 하는데 못 믿었어. 근데 좋은 거라는 거를 알면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살며시 하나하나를 기쁘게 깔 수 있어요. 지금 그 선물을 받고 풀으려고 그래.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푸는 과정에 수많은 괴로운 불편한 경험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믿으라고. 이거는 폭탄이 아니야. 근데 너 보니까 딱딱하네요. 너무. 뭐가 딱딱해요? 자세가 경직됐어. 신나지가 않았어. 왜 안 신나지? 신나지가 않았어. 다들 이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신난 사람이 많이 없네. 이상하다. 안에 좋은 게 숨겨져 있는데. 아이고, 무릎에 올려놓고 다들 한숨만 쉬고 있어요. 이상해. 그래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그 과정이 너무 두렵고 괴롭고 불편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도 다 선물 상자를 무릎에 두고 다들 앉아있는데 네 거 뭐야? 내 거는 뭘까? 이러면은 긴장이 풀리는데 시험 문제 받아든 것처럼 다들 자기 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기대할 수 있거든요. 편하게 깔 수 있고 재밌게 깔 수 있는데 그냥 자기 무릎에 올려놓고 너무 떨고 있어. 또 반대로 이렇게 너무 또 남의 선물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까지 않아서 그래요. 까지 않아서. 까면은 내 거가 나와. 딱 내게. 너무 멋진 게. 근데 안 까니까 자기 거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크기, 뭐 상자 색깔 이런 거 보고 비교하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요. 까야 돼. 거기 안에 있는 게 진짜 보석인지 회전목마인지 몰라. 자기가 원하는 게 바로 있는데 그걸 안 까니까 몰라요. 좋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선물은 누가 왜 보내준 걸까요? 그냥 왔어. 너무 좋은 건데 그냥 왜 줬냐. 너무 좋은 걸 거저줬어요. 그냥 줬어요. 누가 줬나. 들고 나왔는데요, 선물을. 선물을 들고 나왔는데. 좋아요. 그나저나 혹시라도 안 좋은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나요? 안 좋은 선물. 돌멩이 같은 거 나왔어, 누구는. 근데 걔가 그게 필요했나 봐요, 돌멩이가. 돌멩이로 쓸 때가 있대. 그리고 그걸 들고
뭐를 깨야 돼. 돌멩이를 받은 사람, 돌멩이를 도구로. 그래서 처음에는 나는 왜 예쁜 장난감, 회전목마 장난감이 아니야 하는데, 그 돌멩이, 단단한 돌멩이 받은 애는 그걸 돌도끼처럼 손에 쥐고 그리고 다음 걸 깰 수가 있어요. 아하. 좋은 선물, 너무 좋은 선물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는데 너무 전사처럼 돼. 자, 그런데 결국 이 선물 다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데요. 할 때까지. 다른 애들은 선물을 까서 그걸 손에 들고 나가. 딴 데로 신나게 가지고 놀러. 근데 얘는 그걸 깔 때까지 앉아 있어야 돼. 해가 져도 어두워져도. 그런 거군요. 좋아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물을 잘 까는 걸까요? 까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하. 까야겠다. 열어봐야겠다. 해봐야겠다. 뭐가 있나. 그리고 손가락을 들어야 돼요. 손가락을 든다? 선물을 깔려면. 근데 무릎에만 올려두고 긴장해서 손을 안 써. 보고만 있어요. 너무 팔이 무거워서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지? 얘기를 해주면 되겠는데 괜찮다고 네가 팔을 움직여서 선물을 열 수 있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거였군요. 꼭 되게 쉬운데 모르네요. 이상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좀 보고만 있고 나는 안 돼. 나는 팔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꼭 원하는 선물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선물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안 깐 사람이래요. 아직 안 깠고 다른 사람들 것만 보면서 저거 내 거여야 되는데 내 거였으면 되는데 안 깠어요 아직. 그러면 이 현실 세계에서 이 선물을 까는 건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선물을 까는 행동일까요? Everything. Everything. All of it. All of it? 좋아요.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인데 특히 하는 일도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고 내가 차리는 밥도 선물이야. 식사도 선물이야. 얘기하는 것도 선물이야. 다. 그리고 소풍 가듯이 다 선물이야. 발 씻는 것도 선물이고 물 마시는 것도 피아노 치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죽는 것도 선물이야. 그건 왜 그럴까요? 다 하게 할 수밖에 없고 다 포함되어 있대요. 다 포함되어 있대요. 거기 안에 상자 안에 하나씩 나오는데 죽음마저도 선물이래요. 죽음마저도 선물이래요. 잘해요. 잘 살래요. 그래서 마지막 선물 뜯을 때까지 소중하게. 선물을 이게 하나가 아니라 계속 그 상자에서 꺼내야 됐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선물 꺼내는 거를 멈추는데 다 꺼냈다 하고서는 그냥 앉아있네.
선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직 이미 다 깐 거를 보면서 내 깐 거는 이거구나. 다 깠네.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못 까나. 자기 선물 까야 되는데 남 선물 까는 거를 보고 있네. 왜 그럴까? 늙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애가 아니라서 선물 받을 게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이 선물을 다 받은 애기들이래요. 이 선물 상자를 계속 쥐고 있는 건 아기가 쥐고 있다고. 아기같이 까래요. 계속 까면 계속 나온대요. 그 선물들이. 그런데 그 선물을 까다가 두렵고 불편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자꾸 멈추잖아요. 지금까지 불편하고 괴로운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그런 거래요. 사용법을 알면 재밌는 거래요. 뭐가 걱정되냐.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뭔지를. 이 선물이 왜 왔나, 이거를 몰라가지고. 좋아요. 때로는 이렇게 그 받은 선물이 왜 왔는지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선물이 왔을 때는 이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일단은 믿어야 된대요. 믿어야 된다. 무엇을요? 이게 선물이다. 이게 선물이다. 선물이 아니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대요. 근데 일단은 왜 왔지? 나한테 이게 왜 왔지? 선물인데 왜 왔을까? 그러면 보여요. 그게 왜 왔는지가. 그래요. 당장은 그 선물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아프고 괴로운 선물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리면 기다려. 기다리는데 잠깐 그 선물을 내려놓고 조금 돌아다니다가 와도 돼. 지금은 그거를 모르겠거나 너무 무거우면 잠깐 내려놔도 돼. 옆에 내려놓고 산책도 하고 좀 놀고 그러다가 와서 다시 살펴봐. 그거를 이게 뭐였지, 왜 왔나, 또 왔나. 좋아요. 그러고 또 다시 또 가서 놀아.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한번 잠깐 끊어갈게요. 좀 길긴 했지만 저에게는 너무 힐링되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길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실지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너무 좋은 메시지였는데. 자, 이 삶은 선물인데 다들 이게 선물인지 알지 못하고 무릎 위에 올려놓고 까지를 못하고 긴장되어 있고 폭탄인지 혹시 뭐가 잘못된 게 무서운 게 나올지 두려워하고 심지어 내가 바꾼 선물은 이게 아닌데 자꾸 딴 사람들 선물만 보고 있고 다들 이 선물인데 선물인지 모르고 까지 않고 붙들고만 있다고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절묘하게 묘사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우리는 말입니다. 늘 무언가를 원하죠. 원하고 꼭 그것이 되어야만 되고 그렇게 안 되면 불행하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우리 괴로워하고 불행하죠. 왜? 남들은 막 멋진 장난감, 비행기 이런 거 하는데 나는 돌덩이 이런 거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까지를 못하고 붙들고만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만. 이게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좀 우화적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게 최근 어떤 심리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인
수용에 대한 거예요. 요즘 뭐 마음챙김, 수용, 전념 참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게 거의 뭐 심리학계 화두인데, 어쨌든 이 받아들인다는 거, 이 삶을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의 삶에 정말 많은 것들을 좌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례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거예요. 정말 기구하고 안타까운 그런 삶의 과정에서,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뭐 부모님이 뭐 불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버려져서 이 집 저 집 떨어돌아 다니고, 뭐 가난해가지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뭐 학대받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접할 때 참 놀라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성공을 해서 저한테 올 경우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거나, 뭐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거나, 이런 큰 성공을 이뤄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반대로 소위 막 만석군 집안에서 막 그 동네 절반이 다 자기 땅이고, 막 할아버지 땅이고, 이런 의리의리한 큰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삶은 거의 막 무슨 불황아가 되고, 막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돼서 절 찾아오는 분도 있고. 도대체 뭐가 이 두 사람의 흐름을 바꿨을까? 뭐가 이 두 사람의 흐름을 바꿨을까? 저는 늘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감사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 두 사람의 흐름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었느냐. 감사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거를 받아들여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나요?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리 돌덩이든, 소위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거든,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이든, 어쨌든 이걸 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이건 내 거 아니야, 나 이런 거 받기 싫었어, 나 이거 아니야, 계속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 흐름이 아래로 갑니다. 아래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도 그래도 내가 오늘 한 끼 먹을 밥이 있어서 고맙고, 아니면 뭐 동생이랑 같이 있어서 뭐 엄마가 한번 나한테 따스하게 웃어서 고맙고, 아빠가 손 한번 잡아서 고맙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작은 건데 이런 것들이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그 삶에서 힘든 순간에 그 삶을 이겨냈던 그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순간은 뭐 부모님 받은 재산도 아니었고, 뭐 이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들 때 부모님이 한번 손잡아줬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런 작은 순간 하나가 삶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게 하는 그런 힘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 밟고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아래로 꺾여가죠. 그리고 계속 뭔가 원망스러워요. 왜 나는 이런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는 거야? 저 사람 왜 자꾸 나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이러면 이 삶은 계속 아래로 가더라는 겁니다. 소위 여기서 말하는 이 선물을, 이게 나한테 준 선물인지 모르고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까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런 게 있죠. 당장 이 선물이 돌덩어리 같은 게 나와서 이해할 수가 없는, 당황스럽고 심지어는 화가 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 놓으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이걸 모르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큰 어떤 장난감 조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부품 하나 보면 도대체 이거 뭐에 쓰는 부품이야? 이게 뭐가 될 거야? 알 수 없잖아요. 쓸모없어 보이고.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막 조립하다가 이게 하나가 없네? 이게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뭐 찾아도 없고. 그죠? 그럴 때 있잖아요. 자,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이걸 받았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때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이 삶은 선물인데, 까야지 받을 수 있고, 까야 한다. 이게 선물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 이게 정말 아래로 가는 삶과 위로 가는 삶의 정말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수많은 사연을 보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이 삶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느냐, 계속 원망하고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느냐. 이게 정말 많은 차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가 있잖아요. 어떤 애한테 선물을 줘요. 근데 어떤 애는 선물을 받으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와 신난다, 막 이렇게 신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한테는 뭐 하나 더 주고 싶지 않아요? 괜히 다음에 또 한번 더 주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애는 줬는데 나 이런 필요 없어요. 이거 내가 무슨 굉장히 내가 애예요, 무슨 거지예요, 막 이런 반응을 하는 보이는 거 있어요. 그런데 주고 싶어요? 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너 필요 없어? 알았어, 내가 가져갈게. 뺏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또 애는 이거 왜 뺏어가요? 주는 것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뺏어가요. 왜? 너한테 필요 없는 거야? 가져갈게, 그러면. 이게 삶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메시지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자꾸 들어도 너무 마음이 막 힐링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래서 좀 이렇게 일부러 좀 길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참 귀에 안 들어져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영상도 있었고,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원치 않든 바라지 않았던 이걸 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너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너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괴로운 사고를 당하고 병을 얻게 되고 그러면 너무나 인생이 한탄스럽죠. 이해합니다. 한스럽고 원망스럽고 막 이런 나의 시련을 준 신을 막 저주하고 싶고, 신은 있기는 한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저는 요즘 가끔 제 삶을 둘러봐요. 아시겠지만 저는 삼성전자 포항대를 나왔고 미국 유학도 다녀왔고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너무 안 풀렸어요. 너무 안 풀렸어요.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삼성에 있을 때 일이 잘 풀렸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가끔 해요. 그때 그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삶도 나름 좋은 삶이에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요. 그런데 나는 그 삶에서 행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거든요. 난 너무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 삶이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만약에 그 시련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은 이 선물이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것더라도 일단은 한번 까봐야 된다. 그리고 받아야 된다. 다 그 이유가 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런데 이걸 받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정체되는 거라는 거죠. 정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현재의 순간을 프레젠트라고, 영어로 프레젠트라고 하잖아요. 프레젠트. 과거는 패스트, 미래는 퓨처, 현재는 프레젠트잖아요. 프레젠트. 프레젠트가 또 다른 뜻이 있잖아요. 선물. 현재가 선물인 거. 현재가 선물인 거. 부처님이 그런 말 했던가요?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네가 오로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하나밖에 없다. 이 순간, 현재 이 순간밖에 없다. 네가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이 순간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선물이다. 프레젠트. 그래요. 아무튼 참 이 너무 좋은데 이걸 제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더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